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왜 대법원은 직접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 재판이 아니라 하급심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파기환송을 택했을까요? 그 선택을 분석해 봅니다. 먼저 파기 재판은 무엇일까요? 상소심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파기 재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받았기에 유죄를 확정받지 않고 대선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말합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려는 사법 쿠데타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 많은 법조인의 시각처럼 대법원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파기환송은 대법원의 관례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 즉 사실 판단보다는 법 해석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져야 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하위급심으로 돌립니다. 만약 선거에 완전히 개입하고 싶었다면 관례를 깨고 파기 재판을 해서 출마를 막았을 겁니다. 둘째, 대법원은 양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모두 지켰습니다. 파기 재판 대신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대법원이 정권의 향방을 직접 결정하지 않겠다는 헌적 절약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당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였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면 대법원이 정권을 정했다라는 헌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주공화국의 원리,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존중하며 정치의 선택은 국민이 직접 하도록 공간을 남긴 것입니다. 진실을 판단하는 헌법적 책임도 지키고 그 진실을 보고 최종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적 권한은 유권자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셋째, 외국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단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은 대법원의 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사법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국가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절제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치 체계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효과로 국가 안정이 이바지했다는 분석입니다. 넷째, 피고인 이재명의 권리 보장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법부 스스로 정치의 압력에서 독립성을 방어해냈다고 분석합니다. 유죄 확정, 무죄 확정,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거센 정치적 개입에 직면할 상황이었습니다. 파기 재판을 하면 사법부가 대통령을 정했다는 말을 무죄 취지를 내면 사법부가 대선 1위 주자에게 항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파기환송을 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여섯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의 충돌을 피해 헌정 질서를 지켰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파기 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헌정기관이 마찰을 빚는 상황은 헌정 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리적 안정과 헌정 질서 모두를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와의 마찰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를 자의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여러 헌법적 가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하여 파기환송을 택했으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정사의 길이 남을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모든 이들에게 중립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후대의 길이길이 회자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